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정각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구제의견 순서는 제가 일단 좀 간단하게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취지 같은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시 저희 발의에 전원이 참가해 주신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님께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 중에서는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다시 제가 좀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럼 제가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취지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첫 번째 대표 발의안인 세월호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서로 가족분들과 함께 제출하고 방금 제출하고 내려왔습니다. 저의 이 개정안 발의에는 123분 더불어민주당 모든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따가 말씀해 주시겠지만 6분의 정의당 의원님들 역시도 모두 함께 해주셨습니다. 비록 대표 발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에 와주셨던, 그리고 와주시려 하셨던 가족분들 마음속에는, 그리고 국민분들의 기억 속에는 모든 공동 발의인 여러분들께서 대표 발의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또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진상규명 작업은 더디게 진행됐었습니다. 2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여한이 없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그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르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 다음에 인원 배치, 예산 편성, 예산 집행, 그리고 진상규명 작업에까지 모든 과정에서 원활하게 진행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의 법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즉 위원회 구성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활동 기한을 기산하게 되어 있는 법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2015년 1월 2일부터 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기산을 해서 올해 6월 30일 날, 이번 달 30일이면 활동 기한이 종료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자의적으로 법 해석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행정부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특조위 활동 시점을 명확하게 법조문에 명시하고자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마친 뒤라고 현행법에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멋대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초로 배정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했고, 그 날로부터 기산을 한 뒤에 인양이 된 후 1년 정도 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과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권한이 특조위에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기관들이 특조위의 활동에 대해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마 이 법이면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현재의 특조위보다는 훨씬 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할 수 있고, 특히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 법이 통과되고 제도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 당, 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정의당 국회의원 전원 이 공동 발의를 한 만큼 19대 때와는 달리
굉장한 힘을 가지고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9대 때와 달리 법이 통과되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 신속하고 효과적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윤소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아 의원입니다. 당의 세월호 관련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대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그런데 630만의 국민이 발의했다는 것을 현 정부는 알아야 되고 국회는 그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그 전에 입법 청원 운동만 해도 340만이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절대적 다수는 세월호 유가족의 염원을 넘어서고 있는 입법 발의를 했었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오히려 협조하고 그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이 본래 책임일 때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그 시기의 적정성을 감히 논하는 부끄러운 이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금방 박정희 의원께서 입법 취지와 그와 관련한 정확한 내용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월호, 제가 목포 출신입니다, 실은. 그리고 인양되면 아마 목포 신해양에 선체가 거치될 것이라고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바람 부는 저 멀리 동거차도에서는 인양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유가족들의 피눈물 나는 행보가 있다는 것을 정부는 알아야 되겠죠. 국회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월호 유가족과 미수습자 9명의 그 가족들이 단순히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그 사건에 매무는 게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꿔내는 가장 큰 이 시대적 소명의제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거리를 누비면서 투쟁하고 그것을 외쳐왔다. 그 마음을 좀 절절히 좀 우리가 안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부분들은 시한 연장은 물론이지만 선체 인양 후 정밀조사에 대한 특별조사위의 면밀한 권한을 분명하게 못 받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 후에 대책도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가 그 이후로 이어졌던 강남역의 문제, 그리고 구역의 우리 청년의 문제, 그리고 남양주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대한민국의 부분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부분의 뜻이 맞닿아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그리고 가능하면 이 앞전에 발의도 하셨습니다만 이 국민의당까지 이 부분에는 야3당이 특별한 공조가 요청되고 그것이 국민의 명령과 부름에 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이 부분에 대한 국회적 차원에서의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유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새로운 한 줄 희망과 기대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가는 길목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으로는 세월호 가족분들 중에 집행위원장이신 유경근 집행위원장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원고등학교 2학년 3반 24번 이행학과 유경근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님을 비롯한 123분 모든 의원님들, 그리고 정의당의 오늘 참석하신 윤소아 의원님을 비롯한 6편의 모든 의원님들께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저는 의원이 함께 참여해서 발의하신 이 법안, 죄송한 말씀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족들이 생각하는 안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절대적인 원칙과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독립성, 이 독립성을 저해하는,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이 현실, 이 현실에서 그나마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사법권을 가지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저희 가족들이 주장하는 개정안의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의한 법안에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가족들의 열망은 적어도 20대 국회만큼은, 아니 20대 국회는 적어도 19대 국회처럼은 하지 마십시오.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 최악의 국회였던 19대 국회와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온전히 조사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야 3당이 공조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 저희들은 거기에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그 3당 가운데 2당이 함께 공조하는,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국민의당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인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법안의 내용 저희 생각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적어도 국회가 당적을 초월해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는 그 시대적 소명을 모든 국회의원들의 공통된 소명으로 삼고 헌신하신다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응원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야3당 외에 또 하나의 당이 있죠. 지금 제2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 며칠 전 새누리당의 정진석 원내대표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새누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명백히 반대한다. 조사할 만큼 다 했는데 뭘 또 하자는 이야기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족의 입장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기자분들께서는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잘 아실 테니 왜 그게 거짓말인지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꼭 하나 짚고 싶은 것,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과 특조위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래 너희들 마음껏 조사 한번 해봐 가 아닙니다. 분명히 특별법에 드러나 있고 애초에 합의 볼 때 그 정신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당연히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져서 책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소됐습니까? 재판 하나라도 열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특조위의 본인의 목적을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 동시에 바로 그러한 절차를 여당과 야당과 피해자 가족들이 이미 합의한 대로 특검을 통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서로 사인까지 하고, 그리고 구두상으로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믿어주십시오. 우리한테 읍소까지 했습니다. 믿어달라고. 그런데 지금 특검 단 한 차례도 발동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조위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왜 개정안이 필요하냐? 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무례하고 거짓말인지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내일 시민들과 함께 특별법 개정안 입법 청원을 별도로 또 합니다. 그 자리에는 가족들과 시민 304명이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받은 41만 6천 명의 국민 서명지를 나누어 들고 국회로 찾아올 것입니다. 야당의 대부분 의원들이 동의하시는 특별법 개정, 그 안에 조금 전 윤소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절절한 가족들과 시민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들어져서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6월 지나기 전에 본회의 열어서 상정해서 통과시켜달라는 그런 절절한 외침을 전하기 위해서 내일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 오늘 이 두 당이 보여주신 모습처럼 함께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진심으로 공조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신다면 저희는 무한히 응원하고 협조하며 함께 해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법안이 최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용 담고 있고, 이 기본적인 내용이라도 반드시 좀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오늘 같이 못했지만 국민의당이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대하거나 또는 소극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별도의 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같이 안 했을 뿐이지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진상을 제대로 밝히겠다라는 데서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법안이고 최소한의 법안인 만큼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국민의당, 야3당 공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